반갑습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사 박광진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얘기 드릴 내용은 미래 유망 직종의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선정이 되었다는 거죠. 미래 유망 직종 50의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선정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로사이클 선수 출신입니다. 2001년도에 선수가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나이가 26살이었어요. 그 전에 제가 사이클을 탔느냐? 사이클도 안 탔어요. 근데 그때 창원에 경륜장이 생기면서 선수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엄청 쉬웠습니다. 그때는. 제가 3개월 준비하고 선수가 됐으니까요. 자전거도 거의 한 3개월 타고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8년도, 2017년도, 18년도 경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국가대표가 아니면 힘들어요. 그만큼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제가 들어갈 때 연봉과 지금 연봉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비슷비슷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회를 잘 잡아라. 기회를. 요구가 있을 때 먼저 그걸 알아채라. 제가 만약에 창원에 안 살고 뭐 다른 지역에 살았다면 아마 경륜 선수가 안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입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사라는 부분이 접하기 힘든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스포츠 심리 상담사에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제가 경륜을 시작했듯이 아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군무원. 요즘 군무원 되기 힘들죠? 공무원, 군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군무원 되기는 아마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제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무원이 된 친구가 있어요.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나이 거의 40 넘어서 군무원이 됐습니다. 물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군무원이 됐죠. 월급을 딱 받았는데 친구 둘이 월급이 배 이상 차이 나요. 호봉이 벌써 20호봉이 넘어가는 거죠. 그 친구는. 그 친구는 들어갈 때도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들어갔고 지금 현재도 호봉도 엄청나게 높고 지금 군무원 되기는 힘들고 마찬가지로 기회를 잘 잡았다는 거죠. 스포츠 심리 상담사 지금 물론 주위에서 몇몇 분들은 그 심사 기준이 까다롭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향후 5년, 10년 후에는 더 어려워집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그만큼 인지도 있는 직업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상담사를 뽑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스포츠 심리 상담사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미리 좋은 자리를 선점하십시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성견지명을 가지십시오.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우수한 선수들, 정현 선수가 슬럼프에 빠진 어떤 기간이 있었답니다. 그 슬럼프 기간 동안 물론 체력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스포츠 심리 상담사의 도움도 받았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평창 올림픽, 동계올림픽 기간인데 요번에 윤성민 선수도 금메달을 따면서 스포츠 개발원에서 심리 어떤 특강을 들었다는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요즘 엘리트 선수들이나 아니면 프로 선수들이 스포츠 심리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멀리 내다봐서 제가 얘기를 드린다면 앞으로는 일반 학생들 아니면 실업팀, 학생, 그 다음에 일반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스포츠 심리가 적용이 될 거라는 거죠. 스포츠 심리 상담사에 하는 역할은 무궁무진합니다. 슬럼프 극복, 그 다음에 동기 유발, 자신감, 그 다음에 불안이 높다, 각성 조절, 여러 가지 일을 스포츠 심리 상담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유망 직종의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선정되었다. 실제 매스컴에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 5년 내에 구상할
미래 직업 50선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미래 유망 직종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미래를 여는 새로운 직업이라는 책을 편찬하는데 거기에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선정되었다. 거기에 제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흔쾌히 좋습니다. 어차피 스포츠 심리 상담사를 홍보한다면 제가 인터뷰 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제 얼굴하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또 다른 어떤 매력이 있느냐? 미래 유망 직종인 건 알겠는데 어떤 또 다른 매력이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담을 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거는 상담이라는 게 어디에 얽매여서 하는 직업이라기보다는 프리랜서적인 개념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그 수익은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 작게 받는 사람은 뭐 불과 한 5만원 정도 받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은 50만원이 넘게 받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그 수익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작게 받는 사람은 27,000원, 많이 받는 사람은 54만원, 1액이에요. 평균적으로 8만원에서 약 18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경우입니다. 20년 전에 어떤 자료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죠. 그리고 학교에 취직해서 연봉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스포츠 심리 상담사라고 해서 스포츠에 관계된 사람만 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외국의 경우입니다. 임상 심리학이나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도 스포츠 심리 상담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PKJ 스포츠 심리 연구소에서는 상담료를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대학 선수까지는 1회기에 15만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 프로 선수는 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책정을 해놓고 상담받으러 오는 내담자들한테 저는 이 금액입니다 하면 서로가 안 맞습니다 하면 안 받으면 되는 거고요. 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역량에 자기가 그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떤 실업팀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제가 실제 하루에 11시간씩 상담을 진행했고 특강도 2회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제가 실업팀 상담료 견적서를 약 93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팀에서도 괜찮다, 좋다, 하자 해서 저는 실제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역량의 어떤 대가를 자기가 책정해서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직업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될 수 있느냐? 운동을 가리키는 지도자들, 선수의 심리를 모르고 운동을 가리킨다. 아마 많은 부분에서 아마 제약 아니면 허점이 드러날 겁니다. 동기 유발을 잘 시켜줘야 된다. 흔히 코치들은 그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 유발이 안 되면 운동이 하기 싫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동기 유발을 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코치님들이. 체대를 졸업한 재학생 졸업생들, 저도 체대 졸업생입니다. 근데 체대를 졸업하면 운동과 관련된 직업을 구하는 제 동기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체대를 졸업한 졸업생들 가장 좋은 직업은 그 운동에 관련된 직업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체대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은 직업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선수 출신들, 은퇴하면
자신이 몸담았던 평생을 몸담았던 그 운동에 관련된 직업을 선택합니까? 안 하고 있죠. 운동선수 출신을 상담한다. 운동선수를 상담한다. 내가 운동선수 출신이다. 그러면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운동선수의 어떤 심리를 더 잘 알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론적인 바탕이 될 때, 다르게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된다면 금상첨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스포츠 심리 상담 될 수 있습니까?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 홈페이지에 가면 어떻게 하면 자격 연수에 참가하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가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 홈페이지에 가면 자격 요건하고 다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유튜브에, 네이버 TV에 이것도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과정을 밟으면 스포츠 심리 상담사 3급, 2급, 1급을 딸 수 있다. 제가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있는 곳이 창원입니다. 창원에서 스포츠 멘탈 코칭 과정을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하는 것은 자격증 과정이죠. 저는 거기에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현장 수련을 해야 되는데, 현장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예를 들어 내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현장 수련을 하면 얼마든지 자기 학교에 있는 선수들을 할 수도 있고 여건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냥 체육학과를 졸업한 학생이다, 졸업생이다. 그런 경우에는 막상 현장 수련을 하려고 하면 부닥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대상자를 선택해야 되고, 현장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갖춰져야 되는데,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제가 지원하는 어떤 역할, 지원하는 차원에서 스포츠 멘탈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현장에서 스포츠 심리 상담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리고 있습니다. PKJ 스포츠 멘탈 코칭 과정은 제가 이번 달 24일 토요일부터 운영할 겁니다. 1기 수련생을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은 이렇습니다. 물론 심리 기술에 관련된 부분도 모두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체면, 우리가 이완을 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체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체면도 있고, 점진적 이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선수가 있다, 이 선수를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내가 상담을 진행해야 되느냐부터 해서, 그 다음에 워크시트지, 실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검사지, 워크시트지, 그 다음에 심리 분석을 하기 위한 검사지, 모든 부분에 대한 걸 제가 교재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담을 하게 할 겁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세션을 구성했는데, 그 사이에는 실제 현장에서 수련생들이 상담을 하는 걸 제가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수료증도 발급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가 미래 유망 직종으로 스포츠 심리 상담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열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심리 상담사 박광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